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될 강의에서는 제4장 기본 소생술의 마지막이자 가장 실전적인 파트, 상황별 맞춤 대응 가이드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앞선 시간까지 우리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주 표준적이고 이상적인 심폐소생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교과서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맞닥뜨릴 환자가 아주 작은 아기일 수도 있고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가진 감염병 환자일 수도 있으며 심장 문제가 아니라 이물질이 목에 걸려 죽어가는 환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강의의 목표는 표준 심폐소생술이라는 뼈대 위의 연령, 감염 환경, 기도 폐쇄라는 세 가지 특수 상황을 입혀 어떤 돌발 변수 앞에서도 구조자와 환자 모두의 생명을 지켜내는 최신 지침을 마스터하는 것입니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표준 심폐소생술 하나만 알아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세 가지 핵심 변수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령에 따른 변화입니다. 성인과 소아, 영아는 단순히 몸집만 다른 것이 아니라 심장이 멎는 생리학적 기전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19 등으로 겪어본 감염병 대유행 시기의 환경적 변화입니다. 이때는 환자를 살리는 것만큼이나 구조자 본인이 감염되지 않도록 에어로졸을 통제하는 것이 지상 과제가 됩니다. 세 번째는 이물질에 의한 특수 응급 상황, 즉 기도 폐쇄입니다. 이때는 가슴 압박이 아니라 이물질을 물리적으로 빼내는 하임리히법이 최우선이 되죠. 이 세 가지 상황은 처치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경우들이므로 오늘 각 상황에 맞는 대응 알고리즘을 머릿속에 완벽히 구조화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연령에 따른 차이부터 해부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생리학적 차이입니다. 왼쪽의 성인을 보십시오. 성인의 심장 정지는 주로 관상동맥이 막히는 등 심장 자체의 전기적, 구조적 문제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심실세동이 흔하고 이를 한 방에 리셋하는 재세동 전기 충격이 소생의 핵심 키가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의 소아를 보십시오. 소아의 심장 정지는 심장 문제가 아닙니다. 질식, 물에 빠짐, 심한 호흡기계 감염 등으로 인해 숨을 못 쉬어서 발생하는 저산소증이 가장 주된 원인입니다. 산소가 고갈되어 심장이 서서히 멎어가기 때문에 심전도를 찍어보면 주로 일직선인 무수축 상태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원인의 차이가 치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꾼다는 것입니다. 소아심장정지 환자에게는 산소 공급이 말라버린 상태이므로 그저 가슴만 누르는 것보다 가슴 압박과 더불어 인공호흡을 포함한 심폐소생술의 우선적인 시행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소아에게 인공호흡이 왜 그토록 강조되는지 그 근본 원인인 저산소증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연령에 따른 평가와 처치 기준입니다. 여러분과 같은 의료 종사자가 10초 이내에 환자를 평가할 때 짚어야 할 맥박의 위치가 다릅니다. 성인은 목동맥이죠. 1세부터 8세까지의 소아는 성인처럼 목동맥을 짚거나 사타구니에 대퇴동맥을 짚습니다. 그런데 1세 미만의 영아는 어떨까요? 영아는 목이 아주 짧고 턱살이 접혀 있어 목동맥을 찾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영아는 반드시 팔꿈치 위쪽 안쪽에 있는 상완동맥 윗팔동맥을 짚어 맥박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인공호흡량은 전 연령 공통으로 체중 1kg당 6에서 7ml로 가슴이 부풀어 오를 정도로만 줍니다. 그런데 속도를 유심히 보십시오. 전문 기도기가 삽관되었다고 가정할 때 성인은 분당 10회 6초당 1회지만 소아는 분당 20에서 30회, 영아는 분당 30회로 훨씬 빠릅니다. 아이들은 원래 성인보다 기본 호흡수가 빠르기 때문에 인공호흡의 속도도 나이에 반비례하여 빨라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가슴 압박의 디테일한 차이점들입니다. 이 표는 국가고시에 꽂히자 실무의 뼈대입니다. 위치를 볼까요? 성인과 소아는 흉골 아래쪽 절반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영아는 젖꼭지 연결선 바로 아래 흉골 부위입니다. 영아의 명치를 잘못 누르면 간이나 비장이 파열될 수 있어 위치 선정이 극히 중요합니다. 압박 깊이도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성인은 약 5cm로 고정이지만 소아와 영아는 환아 가슴 전후 두께의 3분의 1이 들어가게 눌러야 합니다. 센티미터로 환산하면 소아는 4에서 5cm, 영아는 4cm입니다. 가장 중요한 압박대 호흡 비율을 보겠습니다.
성인은 의료인이 몇 명이건 무조건 30대입니다. 소아와 영아도 구조자가 혼자거나 일반인이라면 30대 1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같은 의료 종사자가 2인 이상 모여 팀 단위로 소아 영아 CPR 할 때는 신속한 산소 공급을 위해 비율을 즉시 15대 2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15대 2라는 숫자는 오직 소아 영아 전문 소생술에서만 나오는 특수 비율이니 철저히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테마인 감염병 환경으로 넘어옵니다. 과거 사스, 메르스를 거쳐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응급의료 체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과거에는 환자가 쓰러지면 1초라도 빨리 달려가 입을 맞추고 가슴을 누르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 WHO는 심폐소생술을 에어로졸 발생술기로 공식 분류했습니다. 이 말인즉슨 감염병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구조자가 무방비로 노출되면 그 구조자는 환자를 살리기는커녕 본인이 또 다른 중증 감염 환자가 되어 의료체계를 붕괴시킨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감염병 유행 시기에는 구조자 자신의 감염을 막기 위한 보호장구 착용과 감염관리 수칙 준수가 환자의 신속한 소생보다 우선한다는 대원칙이 성립됩니다. 이 철학적 변화를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적, 바이러스가 어떤 경로로 우리를 공격하는지 보겠습니다. 첫째, 직접 전파 비말입니다. 환자 입에서 나오는 5에서 10마이크로미터 크기의 침방울이 2m 이내에 있는 구조자의 눈이나 코에 직접 튀어 감염되는 것입니다. 둘째, 접촉 전파입니다. 환자 분비물이 묻은 물건이나 바닥을 만진 손으로 구조자 본인의 얼굴을 무심코 만져서 감염되는 경우죠. 하지만 심폐소생술 상황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셋째, 에어로졸 전파입니다. 우리가 환자의 흉부를 강하게 누르면 환자 폐 속에 있던 공기가 1마이크로미터 내외의 아주 미세한 입자로 쪼개져 밖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 에어로졸은 너무 가벼워서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공기 중에 최대 72시간까지 둥둥 떠다니며 구조자의 호흡기로 침투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감염병 CPR이 그토록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CPR 술기 중 어떤 것이 에어로졸을 뿜어낼까요? 가장 위험한 행동은 단연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입니다. 압박하는 순간 환자의 호기가 입 밖으로 강제 배출되기 때문에 에어로졸 전파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또한 기관 내 삽관 역시 환자 호흡기에 구조자의 얼굴이 직접 노출되므로 초고위험 술기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감염 환자에게 삽관할 때는 얼굴을 멀리 띄울 수 있도록 반드시 화면을 보고 넣는 비디오 후두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반면 녹색 칸을 보십시오. 제세동 심장 충격은 에어로졸 비유발 술기입니다. 환자 몸에 전기를 가하는 것 자체는 공기 흐름을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는 지침이 하나 나옵니다. 감염병 의심 환자에게 제세동기를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가슴 압박을 하느라 에어로졸을 마시기 전에 가장 최우선적으로 제세동부터 시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우선순위의 변화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감염병 유행 시 일반인 구조자가 취해야 할 행동 흐름도입니다. 일반인은 전문 보호장구가 없기 때문에 철저한 회피와 차단이 목적입니다. 환자를 발견하면 가장 먼저 본인의 마스크부터 착용합니다. 그리고 환자의 입과 코에서 에어로졸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환자에게 마스크를 씌우거나 없으면 수건이나 천으로 환자 얼굴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 다음 호흡을 확인할 때도 과거처럼 귀를 환자 입술 근처로 가져가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거리를 유지한 채 눈으로 가슴의 오르내림만 확인해야 합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인공호흡은 전면 생략하고 오직 가슴 압박 소생술만 실시합니다. 처치가 끝난 후에는 지체 없이 손을 씻고 보건당국에 연락하여 본인이 접촉자임을 신고하고 격리 및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철저한 방어선 구축 과정입니다. 우리 같은 의료 종사자는 전면전에 나서야 하므로 더 치밀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1단계를 보십시오. 레벨 D급 전신 가운, N95 마스크, 보안경 등 개인보호장구 PPE 완비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본래 심폐소생술은 1초라도 지연되면 안 되죠. 하지만 감염병 상황에서는 구조자가 이 복잡한 개인보호장구를 완벽하게 챙겨 입느라 심폐소생술의 시작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반드시 착용한 후에 접근하라고 가이드라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구조자 안전이 생명 연장보다 우선한다는 방증입니다. 장비를 입고 투입되면 에어로졸이 안 나오는 2단계 제세동을 최우선으로 시행합니다. 3단계 인공호흡을 할 때는 에어로졸 유출을 막기 위해 백마스크와 환자 사이에 반드시 헤파 필터를 끼워야 합니다. 가슴 압박 시 구조자의 피로도와 에어로졸 노출을 줄이기 위해 기계 압박 장치 루카스 등 사용도 적극 권장됩니다. 마지막 이송 시에는 공기가 밖으로 새지 않는 음압형 이송 장비와 구급차를 활용합니다. 앞선 두 슬라이드를 하나로 묶어 비교한 표입니다. 이 비교표 역시 시험 대비 관점에서 확실히 숙지하셔야 합니다. 방어수단 측면에서 일반인은 환자 얼굴을 천으로 덮는 소극적 방어를 하지만 의료인은 레벨 D급 보호장구를 전면 착용합니다. 인공호흡의 경우 일반인은 감염 위험 때문에 절대 금지이지만 의료 종사자는 헤파 필터라는 안전장치를 연결한 상태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합니다. 장비면에서도 일반인은 AED에 의존하지만 의료진은 비디오 후두경, 기계 압박 장치, 음압 이송 장비 등 에어로졸 차단을 위한 첨단 장비를 총동원합니다. 공통 필수 사항으로는 환자 주변에 에어로졸에 노출되는 사람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 투입 구조자 수를 꼭 필요한 인원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자, 이제 마지막 특수 상황인 이물질에 의한 기도 폐쇄, 즉 질식 상황입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환자가 갑자기 숨을 못 쉬며 목을 양손으로 꽉 쥐고 기침조차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질식을 의미하는 만국 공통의 제스처, 보편적 질식 징후 유니버설 초킹 사인입니다. 이 모습을 목격했을 때 구조자의 첫 번째 행동은 다짜고짜 등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에게 다가가 목에 뭐가 걸렸습니까? 숨이 막히십니까? 라고 명확하게 질문하십시오. 만약 환자가 기침 소리를 내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부분 폐쇄이므로 스스로 기침하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쇳소리를 내며 말은 한마디도 못한 채 공포에 질린 눈으로 고개만 끄덕인다면 기도가 100% 막힌 완전 폐쇄 상황입니다. 수분 내의 심장정지로 이어지므로 즉각적인 이물질 제거 처치에 돌입해야 합니다. 헷갈리기 쉬운 숨은 질식 징후들입니다. 밥을 먹다 막히면 누구나 질식인 줄 알지만 특정 고위험군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놀이터에서 잘 놀던 영유아나 소아가 갑자기 캑캑거리며 입술이 파래지고 의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심장병이 아닐까 오해하기 쉬운데 아이들은 호기심에 동전이나 작은 장난감을 삼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한 뇌졸중 후유증이나 삼킴장애가 있는 고령자의 경우 밥 먹을 때는 물론이고 평상시 본인의 침이나 가래에 의해서도 급격히 청색증과 무호흡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단순한 실신이나 급성 심장 정지로만 오인하여 가슴 압박만 하다가는 정작 기도를 꽉 막고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됩니다. 고위험군의 갑작스러운 청색증은 반드시 기도 폐쇄 가능성을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한다는 점을 임상적 지혜로 간직하십시오. 이물질을 빼내는 실전술기입니다. 연령별로 극명한 차이가 있으니 확실히 구분해서 기억하세요. 의식이 있는 성인과 소아에게는 흔히 하임리법이라 부르는 복부 밀기를 시행합니다. 환자 뒤에 서서 명치와 배꼽 사이를 주먹 쥔 손으로 강하게 빠르고 위로 밀어 올리는 동작을 5회 실시합니다. 효과가 없으면 등 두드리기 5회와 복부 밀기 5회를 이물질이 튀어나올 때까지 무한교대 반복합니다. 하지만 우측의 영아를 보십시오. 영아에게 복부 밀기는 절대 금기사항입니다. 영아는 간이 상대적으로 크고 뼈의 보호를 받지 못해 복부를 압박하면 간 파열로 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아는 아이를 구조자 팔뚝 위에 엎드리게 하고 머리를 가슴보다 낮게 유지한 채 등 두드리기 5회를 먼저 합니다. 그 다음 아이를 앞으로 돌려 눕히고 CPR 할 때 누르던 그 흉골 위치를 두 손가락으로 강하게 누르는 가슴 밀기 5회를 실시합니다. 영아는 복부 대신 가슴을 민다는 사실, 시험 출제 1순위입니다. 만약 처치 중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그 즉시 바닥에 눕히고 심폐소생술 CPR로 전환해야 합니다. 오늘 다룬 수많은 특수 상황들을 단 3문장으로 압축했습니다. 첫째, 연령에 맞게 압박하십시오. 소아와 영아의 심장 정지는 저산소증이 주원인이므로 가슴 두께의 3분의 1 깊이로 누르되 산소를 공급하는 인공호흡의 병행이 필수적임을 잊지 마십시오. 둘째, 에어로졸로부터 방어하십시오. 감염병 유행 시 심폐소생술은 구조자의 안전장구 착용이 먼저입니다.
환자 얼굴을 덮고 헤파 필터를 장착하여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위협을 철저히 차단하십시오. 셋째, 질식 징후를 즉각 인지하고 성인은 하임리법, 영아는 가슴 밀기로 대처하십시오. 표준 심폐소생술이 기본기라면 오늘 배운 이 맞춤형 가이드라인은 여러분을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환자를 살려내는 진짜 프로 응급구조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생명을 향한 여러분의 헌신에 이 지식들이 날개가 되길 바랍니다. 긴 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4장 기본소생술 상황별 맞춤 대응 가이드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